테마 30은 동기부여 과정이론입니다. 내용이론이 인간의 욕망을 강조한다면은 과정이론은 인간이 이 욕망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런 경로를 찾아요. 그래서 욕망이 자꾸 차곡차곡 쌓이는 게 내용이론이라면은 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요소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어떤 요소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이게 자꾸 화살표가 나오면서 서로의 관계를 그려갈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온 학자가 해크맨과 오렘이에요. 제가 배웠을 때 옛날 시험 문제는 이게 내용이론으로 나왔거든요. 내용이론으로. 경영학 책엔 내용이론으로 분류돼 있어요. 근데 행정학 책에는 지금 과정이론으로 분류돼 있고요. 또 시험에 최근에 또 과정이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과정이론으로 일단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모르니까 다른 과정이론이 있다면은 걔를 찍으시고요. 그게 없다면 이걸 과정이론을 일단 놔보십시오. 자, 이분은 왜 그 과정이론이냐면요. 욕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직무의 특성, 이건 욕망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심리 상태인데 여기에 여러분의 성장도가 영향을 줘요. 성장도가 높은가 낮은가 거기에 따른 뭐가 달라진다? 성과나 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문자가 다정중자환 의책결이에요. 그지? 다정중자환.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까 개인차를 고려하는 복잡인관이에요. 복잡인관이 아니라고 설명하신 분 계시는데 대학 교재는 복잡인관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어쨌든 일의 특성하고 여러분의 성장 욕구, 내가 X인인가 Y인인가 그게 부합될 때 뭐가 나온다? 성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복잡인관이고요. 자, 밑에 3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성장 수준이 직무 특성과 여러분의 심리 상태의 성과를 조절하는 조절 변수야. 그래서 직무 특성, 심리 상태의 성과 여러분의 성장 욕구가 조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기지수 공식 가보세요. 다양성이라는 거는 옆으로야.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하는가. 내가 A, B, C, D를 다 할 수 있는데 A만 준다면은 단조롭게 느낄 거고요. 반면 A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A, B, C 다 준다면은 역시 이제 업무 잘 못하겠죠. 정체성은 완결되게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완결되게. 그다음에 중요성. 내 일이 타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행동이 타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면 그런 일을 선호하십니까? 선호하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요게 이제 직무 특성이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할 것인가, 얼마나 완결되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가. 요거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이야.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활류예요. 공식을 보니까 자율성과 활류가 0이면은 전체가 0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자율성과 활류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성장 욕구가 높다면은 좀 더 자율성 있게 활류 잘하게 줘야 돼요. 내재적으로. 반면 낮다면은 좀 더 단순하게 줘야 돼요. 이제 얘가 왜 허즈버그보다 진일보했냐고 말하냐면 허즈버그는 위에 있는 욕구만이 생산성을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성장 욕구 낮은 사람도 얼마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준다면은. 행정학 처음 왔는데 이거 저 다 하라고 주는 것보다는 처음엔 이것만 보세요 하고 단순하게 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행정학 점수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줘야 되고 포괄적으로 줘야 되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맨날 단순한 것만 줘버리면 도망갈 거고요. 반면에 어, 전혀 이제 초보자인데 어려운 것만 줘버리면은 그분도 이제 안 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정중이 의미감에, 자율성이 책임감에, 활류가 결과에 대한 지식에 이렇게 하나씩 연결시켜야 돼. 이렇게. 그래야 시험에 물어볼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여러분의 성과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해크맨과 오람의 직무 특성 이론이고, 욕망이라기보다는 욕망 이외의 직무 특성이라든지 심리 상태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과정 이론으로 분류하신 것 같아요. 자, 기대 이론에 네 학자가 나와요. 브롬이 나오고, 포토롤러, 조고폴로스, 에트킨슨이라는 네 학자가 나옵니다. 거꾸로 들어갈게요. 에트킨스는 뭐냐면요. 옛날에 행시하고 그 서울시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은 성공했을 때 얻는 기쁨도 있지만 실패했을 때 오는 슬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겠지만은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강해요? 성공해서 오는 기쁨이 더 큽니까? 슬픔의 아픔이 더 큽니까? 이걸 비교해 갖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공의 기쁨이 더 크다면은 나는 좀 어려운 일도 하려고 그럴 거고요. 반면에 실패의 아픔이 더 크다면은 나는 좀 어렵다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런 것들, 요걸 비교해서 제가 행동한다는 겁니다. 가능성이지. 조고 폴로스는 이건 뭐냐면 통로 목표 이론인데 제가 공단기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공단기 강의하다가 갑자기 유튜브로 바꿨을까요? 아, 나는 공단기를 강의해봤자 내 인생 경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야.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열심히 했단 말이야. 뭐, 한 달에 막 60시간씩 갖고 60은 넘겼구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은 강의를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내 경력에 도움이 될 거고, 내 삶에 도움이 될 거니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해봤자 어차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바꿨죠, 이제는. 이게 통로 목표 이론이야. 근로의욕은 이 조직의 공단기 활동이 내 인생 개인 목표의 통로로서 유용한지 유용하지 않는지 유용하다면 열심히 할 거고요. 유용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죠. 요게 이제 조고폴로스의 통로 목표 이론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기치는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안 보이게 사람을 완전히 그냥 열심히 하면 뭐가 나오게 이렇게 하시는 분하고 아예 대놓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수준차가 많이 나죠. 자, 올라갈게요. 이제 브롬의 기대 이론입니다. 브롬. 자, 브롬의 기대 이론은 뭐냐면 내용 이론을 보완하는 거야. 사람은 어떤 욕망이 있어. 이걸 갖고 싶어. 나는 뭘 갖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나는 자전거를 갖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를 좀 잘해달라고 하는 거야. 1등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가능성을 보겠죠.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과연 1등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능성을 보는 거야. 그게 불가능하다면 아무리 자전거 갖고 싶어도 난 노력을 안 해요. 두 번째, 내가 1등을 하면 과연 엄마는 자전거 사줄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난 안 하겠죠. 이런 게 끼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욕망 이꼴 바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욕망에다가 움직이길 때 만드는 어떤 주관적 기대라는 가능성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욕망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못 한다면은 난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내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내 능력도 중요해요. 그리고 상황도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껏 1등 하려고 해도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버리는 거야. 그럼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안 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기대 이론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단기 활동했을 때, 그치? 공단기에서 뭐 1등을 한다든지 전국 1등이 된다면은 나 열심히 노력하겠죠. 가능성이 없다면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또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밀어주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럼 안 하겠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기대 이론이에요. 내려가겠습니다. 또 보상이라는 것도요. 올림픽 금메달은 진짜 객관적으로 실체적으로 가치가 있는 보상이 맞아요. 근데 저는 매력을 못 느끼겠죠.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 보상이라는 것도 역시 뭐다? 주관적 매력인 거지 객관적 매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치가 있더라도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면 난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자, 내려갑니다. 기대가 뭘까요? 기대.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올 확률이에요. 내 능력이 되게 들어가겠죠. 또 환경이 막 들어올 겁니다. 0 아니면 1이야. 불가능하다, 확실하.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내가 결과 내었을 때 보상이 올 가능성이야. 이건 오히려 성과 내니까 좌천될 수 있나 봐요. 마이너스 1도 있네요. 플러스 1도 있고요. 또 그 유인가, 그 보상이 내가 얼마나 선호하는가.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미지수 n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막 물어볼 겁니다. 기대의 개념, 수단성의 개념, 유인가의 개념. 자, 근데 이분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이 가능성이 있으면은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성을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네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열심히 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가능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죠. 그 방안을 제시한 분이 바로 밑에 있는 포터롤로의 업적 만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포터롤의 업적 만족 이론은 브롬의 이론의 보완이기도 하고요. 또 기존의 기대 이론에 대한 보완이기도 해요. 기존의 기대 이론들은 네가 동기부여 이론들은 네가 만족을 하면은 동기가 부여되고 동기가 부여되면은 업적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만족이 먼저야.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사람은 만족이 먼저가 아니라 업적이 먼저야. 그럼 내가 이 업적을 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어떤 업적이 나왔고 내가 받은 보상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노력한 거하고 내가 받은 보상을 비교해 볼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평하다고 느낀다면은 나는 만족을 해요. 뭐가 먼저라는 거야? 업적이 먼저야. 객관적 업적이 먼저고 여기 업적에 들어간 노력만큼 보상을 해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동기부여시킬 것인가? 방법이 나왔잖아, 지금. 이 사람이 낸 성과만큼 뭘 해라? 보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의 보상을 준다면은 공평하다고 느낄 거고 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 사람은 외제 보상보다는 내재 보상을 강조한대요. 어쨌든 기존의 이론들이 뭐가 먼저였다? 만족이 먼저였고 동기부여가 먼저였는데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었어. 특히 부러움은 어떻게 기대감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었지만 얘는 아니죠. 업적이 먼저 있잖아. 객관적 업적이. 여기만큼 보상을 주란 소리야. 그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엄보다 좀 더 진일보했다는 겁니다. 그치?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네 가지가 기대론이고 뭐 중요도는 불엄이 90% 이상, 얘가 한 10% 정도, 나머지는 거의 잘 안 나올 거고요. 자, 아담스는 공평성 이론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노력과 보상 간의 공평성이라기보다는 타인과 비교하는 거야. 중거인물, 나의 라이벌이 있어요. 나의 라이벌. 이 내가 한 노력이 있어요. 내가 한 노력이 투입물이고요. 내가 받은 보상이 산출물이야. 그치? 내가 한 노력과 내가 받은 산출물을 누가 비교한다는 거야? 중거인물과 비교한다는 거야. 비교해서 공평하게 행동하겠다는 게 바로 뭐다?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이야. 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누구다? 중거인물, 타인이에요. 자, 내가 노력한 게 투입물이에요. 내가 받은 게 산출물이야. 이 두 가지 비율, 이 두 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누가 비교한다? 타인과 비교하는 거야. 비교해서 공평하다고 느낀다면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이미 끝난 거니까 괜찮으니까. 근데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이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됐죠? 투입이 너의 노력이고 산출이 너가 받은 보상이다. 나는 중거인물과 공평하게 교환을 추구한다. 호혜주의 성향. 그리고 내가 불공평하게 느꼈다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해소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인지일관성. 작게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작게 받았다면 더 달라고 노력할 거야. 안 줘? 노력을 안 할 거예요. 노력을 안 할 거야. 또는 중고인물을 교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인식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노력했을 거야. 나는 그냥 놀았는데 저 친구는 내 라이벌인데 나보다 좀 더 잘 나왔단 말이야. 난 사실 그냥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했잖아. 이거 별로 의미 없이 그냥 안 했잖아. 반면 쟤는 맨날 밤낮 없이 했단 말이야. 이렇게 지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걔는 붙었고 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이건 내 능력의 차이로 느껴지니까 그냥 나는 맨날 술 먹고 놀았고 쟤는 그냥 미친 듯이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뭐 괜찮지 않나요? 이게 인식의 변경이야. 작게 받았을 때는. 반면에 많이 받은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상을 줄이는 건 좀 이상하죠. 보상을 줄인다. 그건 좀 그렇고 노력을 더 증대하거나 더 이상 그 친구는 나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됐지? 새로운 라이벌, 더 센 라이벌을 찾을 겁니다. 중거인물을 교체한다는 걸 이렇게. 그래서 과소 보상 받은 사람도 동기가 부여되고 과다 보상 받은 사람도 동기가 부여돼요. 과소는 억울하니까 동기가 부여될 거고요. 과다는 미안하거나 죄책감 때문에 동기가 부여되겠지. 뭐 죄책감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얘는 누구와 비교한다? 중거인물과 자기 노력과 자기가 받은 보상을 비교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담스 이론이고요. 로크 이론도 욕망이 안 나고 목표가 나와요. 목표. 욕망이 너를 움직인 게 아니라 목표가 너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목표가. 이러니까 욕구 내용이 아니라 욕구 말고 다른 게 나왔잖아. 자, 그럼 너를 움직이게 만든 게 뭘까? 바로 목표인데 얼마나 구체적인가? 추상적일 때는 방향이 잘 안 나와요. 난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구체적이라면 뭐가 나온다? 방향이 나와요. 그 다음에 높을수록 노력해요. 그렇지? 운전면허 시험 딸라고 이렇게 노력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강의도 듣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기본 변수가 뭐다? 목표의 구체성과 난이도.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잡아라. 이왕이면 높게 잡아라. 너무 높으면 안 돼. 그럼 안 할 거니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여기에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뭐냐면은 네가 스스로 잡았는가 아니면 환류가 잘 되는가. 이때 상황 변수 있죠. 참여적 목표가 있고 스스로 잡은 거야 하면 지시된 목표가 있어. 지시된 목표보다는 참여적 목표가 몰입감을 높여준다는 거야. 수용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환류, 자주자주 피드백을 받아야지 동기가 부여돼요. MBO의 근거야. 자, 어떻게 잡아라?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난이도 있게, 이왕이면 스스로, 그리고 자주자주 피드백을 해줘라. 그 사람은 성과 낼 것이다. 이게 목표 설정 이론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로크 이론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이론도 있지만 시험에 주로 이렇게 이분들이 나오니까 요 네 분만큼은 좀 꼼꼼하게 외워두십시오. 네 분이 더 되죠. 여기 또 브롬도 있고 포토롤러도 있으니까. 어, 자, 여기까지가 동기부여 과정 이론입니다. 어차피 학자들 하나하나 다 물어볼 거니까 어차피 다 공부하셔야 될 거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자는 다시 좀 빼가지고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정리해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심화할 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